네, 여러분, 이 강에서는 두 번째 문법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n만 하다입니다. n 뒤에 만 하다를 씁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하고 같이 먼저 의미를 보겠습니다. 방이 얼마나 커요? 물어봅니다. 답은 우리 교실의 반만 해요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물어봅니까? 얼마나 커요? 커요? 작아요? 이것을 물어봅니다. 방이 깨끗해요? 또 방이 비싸요? 방이 밝아요? 편해요? 이런 것은 물어보지 않습니다. 커요를 물어봅니다. 방이 얼마나 커요? 방의 크기를 물어봐요. 방은 우리 교실의 반만 해요. 우리 교실이 이렇게. 그런데 제 방은 반이에요. 제 방은 우리 교실의 반 크기입니다. 그때 반만 해요, 만 해요를 씁니다. 자, 다음 문장도 한번 볼까요? 얼마나 큰 가방을 사고 싶어요? 한국어 책만 한 가방이면 좋겠어요. 여기도 얼마나 큰 가방 물어봤어요. 비싼 가방, 편한 가방, 가벼운 가방, 무거운 가방 아니에요. 큰 가방, 작은 가방, 크기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한국어 책만 한 가방이면 좋겠어요. 한국어 책과 크기가 비슷한 가방이 좋겠어요 입니다. 자, 여러분 의미를 알겠어요? 의미는 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크기가 그것과 비슷해요 말하고 싶으면 그것만 해요, n만 해요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이 문법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n이 있습니다. 사과, 키, 받침이 네, 없습니다. 받침이 없을 때 만 하다입니다. 그러면 교실, 책, 받침이 네, 있습니다. 받침이 있을 때 이것도 만 하다입니다. 여러분 쉽지요? 오늘 문법 n만 하다는 받침이 중요하지 않아요. 모두 만 하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만 하다, 만 하다 띄어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에도 만 뒤에 조금 쉬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이런 문장을 썼어요. 지영 씨가 키만 해요. 자, 여러분 여기에 키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썼습니다. 지영 씨가 키만 해요. 그러면 지영 씨가 커요, 작아요 물어봅니다. 지영 씨 키를 알 수 있어요? 모릅니다. 왜 몰라요? 키 썼지만 키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누구 키예요? 모르면 이렇게 썼을 때 의미를 알 수 없어요. 쓸 수 없습니다. 지영 씨가 키만 해요. 이러면 안 돼요. 누구 키? 지영 씨가 제 키만 해요. 지영 씨가 에릭 씨 키만 해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구 키예요? 그것을 말해줘야 해요. 말하지 않으면 키가 얼마나 커요? 모릅니다. 자, 또 문장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어 책만 하는 가방이 있어요 입니다. 가방이 얼마나 커요? 한국어 책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어 책만 하다를 썼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여러분 는이 있네요. 자, 는은 AV 뒤에 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우는 문법은 얼마나 커요? 커요, 작아요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AV가 아닙니다. DV예요. 그래서 는, 네, 쓸 수 없습니다. 한국어 책만 한 씁니다. 는이 없어요. 오늘은 크기를 물어보는 문법입니다. n만 하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n만 하다를 사용해서 선생님하고 같이 연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 답을 만들어 보는 연습입니다. 1번 질문합니다. 케이크가 얼마나 커요?
여러분, 오늘 문법은 커요, 작아요, 크기를 물어보는 또는 크기를 설명하는 문법이에요. 그래서 질문할 때 얼마나 커요? 이렇게 자주 물어봅니다. 질문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 좋습니다. 케이크가 얼마나 커요? 케이크 크기를 물어봅니다. 케이크가 제 얼굴, 선생님 얼굴, 제 얼굴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케이크가 제 얼굴만 해요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기에 케이크가 얼굴만 해요 그러면 어때요? 조금 좋은 문장이 아닙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같아요? 아니에요. 얼굴 크기가 아이는 얼굴이 작습니다. 어른은 얼굴이 큽니다. 또 얼굴이 큰 사람도 있어요. 작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누구 얼굴이에요? 말하지 않으면 얼굴 하나의 단어만 말하면 크기를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잘 몰라요. 그래서 누구 얼굴, 제 얼굴 또는 자르갈 씨 얼굴, 흐엉 씨 얼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을 말해주는 것이 좋아요. 자, 2번도 볼까요? 질문, 얼마나 커요? 입니다. 이 질문을 잘 기억하세요. 얼마나 커요? 케이크가 수박 뒤에 오늘 배운 문법을 쓰면 네, 이렇게 됩니다. 케이크가 수박만 해요. 자, 여러분, 수박 우리가 여름에 먹는 과일이에요. 수박은 보통 크기가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조금 큽니다. 그래서 케이크가 조금 커요.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수박이 이렇게 작은 수박이 있어요. 이렇게 큰 수박이 있어요. 아니에요. 보통 수박은 이렇게 커요. 조금 비슷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수박만 해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케이크가 얼마나 커요? 물어봅니다. 케이크가 제 주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먹이 무엇입니까? 손을 이렇게 잡으면 이것이 주먹입니다. 제 주먹, 케이크가 크기가 작습니다. 제 주먹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그럴 때 자, 만하다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네, 케이크가 제 주먹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4번을 볼까요? 이번에는 질문이 다릅니다. 공책이 얼마만 해요? 여러분 1번부터 3번까지 케이크의 크기를 물어볼 때 질문을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커요? 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질문합니다. 얼마만 해요? 여러분, 여기에 얼마 이 자리에 우리가 오늘 n을 쓸 거예요. 그래서 n, 그런데 이 n을 몰라요. n의 크기를 몰라요. n만 해요.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n 자리에 얼마나 커요 할 때 얼마입니다. 얼마를 사용합니다. 얼마만 해요? 이것은 크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얼마나 커요? 하고 같습니다. 자, 공책이 얼마만 해요? 공책의 크기를 물어봤어요. 공책이 한국어 책, 우리가 공부하는 한국어 책이 크기가 어때요? 우리 모두 알아요. 그래서 한국어 책 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할까요? 네, 공책이 한국어 책만 해요입니다. 여기도 만약 한국어가 없으면 공책이 책만 해요. 책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다 달라요. 무슨 책이에요? 말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공책이 얼마만 해요? 물어봅니다. 공책이 제 노트북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공책이 제 노트북만 해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노트북도 크기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누구 노트북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제 노트북의 크기를 친구가 알아요. 제 노트북과 크기가 비슷해요.
제 노트북만 해요입니다. n만 하다를 사용해서 우리가 답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에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연습을 해볼까요? 기숙사 창문이 교실 창문의 반 크기하고 비슷해요 입니다. 기숙사 창문이 얼마나 커요? 물어봅니다. 기숙사 창문의 크기가 우리 교실, 우리가 한국어를 공부하는 교실 창문을 우리가 알아요. 교실 창문 크기의 반입니다. 반과 비슷해요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네, 기숙사 창문이 교실 창문의 반만 해요. 우리 교실 창문을 크기를 우리가 알아요. 그 창문의 반 크기와 비슷해요 입니다. 2번을 볼까요? 2번, 제 동생의 발이 제 발, 저의 발입니다. 자, 제 동생의 발 크기가 제 발 크기와 비슷해요. 그래서 만 해요를 쓸 거예요. 그러면 제 동생의 발이 어떻게 할까요? 네, 제 발만 해요입니다. 제 동생의 발이 제 발과 크기가 비슷해요입니다. 여러분, 만약 2번에서 동생 발과 제 발, 저의 발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의 단어를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제 발이 동생의 발만 해요. 이렇게 말하면 네, 동생의 발을 다른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n만 해요는 크기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법이에요. 그런데 n만 해요의 n, 그것의 크기를 듣는 사람이 몰라요. 우리가 다 몰라요. 그러면 좋은 설명이 아니에요. n만 해요 설명을 들어도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n만 해요 앞에 쓰는 n은 우리가 모두 그것의 크기를 알고 있어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동생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제 동생은 고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반 친구가 제 동생을 몰라요. 동생의 발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동생의 발이 얼마나 커요? 제 발만 해요 하면 제 발은 친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만 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3번을 볼까요? 제 친구는 키가 농구 선수와 비슷해요. 여러분, 농구 선수 키는 네, 조금 다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같은 생각을 해요. 농구 선수는 키가 커요. 우리 보통 사람보다, 친구들보다, 가족보다 키가 커요. 아주 커요. 이렇게 모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농구 선수가 누구예요? 말하지 않아도 농구 선수 키하고 비슷해요 하면 우리가 모두 생각합니다. 네, 아주 키가 커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농구 선수는 누구예요? 말하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자, 농구 선수하고 키가 비슷해요. 어떻게 할까요? 네, 제 친구는 키가 농구 선수만 해요. 농구 선수하고 아주 비슷해요. 네, 아주 커요 입니다. 자, 4번을 볼까요? 제 지갑, 휴대폰을 샀어요. 자, 휴대폰을 샀습니다. 제 휴대폰 크기가 얼마나 커요? 친구가 아직 못 봤어요. 제가 휴대폰을 샀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친구가 물어봐요. 그래요? 휴대폰이 얼마나 커요? 제 휴대폰은 제 지갑과 크기가 비슷해요. 제 지갑, 내 지갑이 크기가 얼마나 커요를 친구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제 지갑을 알지요? 그 지갑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제 지갑만 하다를 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네, 휴대폰 n이 있습니다.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바꿔야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제 지갑만 한
휴대폰을 샀어요. 아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제 지갑만 하는 안 되고 제 지갑만 한 휴대폰을 샀어요. 이렇게 만들어요. 5번 문장으로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교실에 있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 시계하고 크기가 비슷해요.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제가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우리 반 친구들은 그 케이크를 못 봤어요. 얼마나 커요? 물어보면 우리 교실에 시계가 있어요. 친구들은 모두 시계의 크기를 알아요. 그래서 시계를 사용합니다. 뒤에 케이크, n이 있어요. 문장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교실에 있는 시계만 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자,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대화를 만드는 연습을 해볼까요? 1번입니다. 세실 씨 방은 얼마만 해요? 제가 세실 씨 방에 안 가봤어요. 세실 씨 방의 크기를 몰라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얼마만 해요? 흐엉 씨 집의 반과 비슷해요. 흐엉 씨 집을 알아요. 친구들이 모두 흐엉 씨 집이 얼마나 커요? 알아요. 그러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흐엉 씨 집의 반, 네, 반만 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흐엉 씨 집의 반만 해요. 흐엉 씨 집의 크기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지영 씨는 얼굴이 아주 작지요? 네, 지영 씨 얼굴 크기를 물어봐요. 작지요? 합니다. 답은 네, 그리고 CD를 썼습니다. 여러분, CD의 크기, 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CD 크기하고 지영 씨의 얼굴 크기가 비슷해요. 그러면 CD 뒤에 만하다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CD만 해요. 보통 얼굴이 작은 사람 설명을 할 때 CD만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번을 볼까요? 어제 산 사과가 얼마만 했어요? 어제 사과를 샀어요.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사과를 못 봤어요.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요. 얼마만 했어요? 컸어요? 작았어요? 물어봅니다. 답은 제 주먹. 자, 주먹 아까 했습니다. 주먹 보여줍니다. 주먹 보여주고 비슷해요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제 주먹만 했어요. 어제 산 사과의 크기가 주먹을 보여줍니다. 제 주먹을 보고 주먹만 했어요. 자, 했어요는 어제 사과를 샀어요. 어제 산 사과 과거 이야기입니다. 자, 4번을 볼까요? 큰 가방을 살 거예요? 가방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얼마나 큰 가방을 사고 싶어요? 입니다. 자, 답은 아니요입니다. 큰 가방 아니에요. 제 손바닥 가방을 살 거예요. 여러분 손바닥은 네, 이렇게 손을 펴니다.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크기하고 비슷해요. 손바닥 만하다를 씁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아니요. 제 손바닥만한 가방을 살 거예요. 손바닥만한 가방, 작은 가방입니다. 자, 마지막 5번을 볼까요? 룸메이트는 키가 큰 사람이에요. 키가 크다, 작다, 얼마나 커요? 물어봅니다. 답은 제 키, 사람이에요. 제 키하고 비슷해요. 비슷한 사람이에요.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네, 제 키만 한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 이렇게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대화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여러분 벌써 마지막 연습입니다. 단어를 연결하여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1번, 제 손바닥 휴대폰 사고 싶다. 휴대폰 사고 싶다.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그런데 그 휴대폰의 크기는 무엇과 비슷해요? 네, 제 손바닥하고 비슷해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까요? 네, 이렇게 만듭니다.
제 손바닥만한 휴대폰을 사고 싶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만들었지요? 이제 2번을 보겠습니다. 어제 500원 동전 과자 만들다. 어제 과거입니다. 과자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자의 크기는 무엇과 비슷합니까? 친구가 제가 어제 만든 과자를 보지 않았어요. 과자의 크기가 궁금해요. 그러면 친구도 알고 저도 알고 있는 크기, 네, 500원 동전, 한국 돈의 500원 동전 크기는 모두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500원 동전 뒤에 오늘 문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만들까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볼까요? 어제 500원 동전만 한 과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3번을 보겠습니다. 교실, 농구공, 풍선 있다 입니다. 자,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네, 교실입니다. 그리고 그 풍선의 크기를 알고 싶어요. 크기는 무엇과 비슷해요? 농구공과 비슷해요. 풍선은 큰 풍선도 있어요. 작은 풍선도 있어요. 그런데 농구공은 모두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농구공의 크기를 알아요. 그래서 농구공 뒤에 만하다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어떻게 만들까요? 네, 교실에 농구공만한 풍선이 있어요. 이렇게 합니다. 자, 4번입니다. 어제 먹다 피자 제 얼굴. 어제 먹었습니다. 무엇을 먹었습니까? 피자를 먹었습니다. 그 피자의 크기가 큽니까? 작습니까? 그러면 네, 제 얼굴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문장을 만들까요? 만들었어요? 선생님하고 봅니다. 어제 먹은 피자는 제 얼굴만 했어요. 제 얼굴만 했어요. 이렇게 과거를 씁니다. 어제 피자를 먹었어요. 자, 5번입니다. 마지막 5번을 볼까요? 동생 자주 먹다 케이크. 제 주먹입니다. 동생이 케이크를 자주 먹습니다. 그 케이크의 크기는 제 주먹하고 비슷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까요? 네, 동생이 자주 먹는 케이크는 제 주먹만 해요. 동생이 자주 먹는 케이크의 크기는 제 주먹과 비슷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어제 이야기를 할 때는 과거를 썼습니다. 하지만 동생이 자주 먹어요. 보통 많이 먹어요. 매일 먹어요 할 때는 과거를 쓰지 않아요. 그래서 주먹만 했어요 아니에요. 주먹만 해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만하다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